자,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을 시작합니다. 3월에 나올 우리 김현식 소설가님의 소설 독종과 별종들, 그리고 4월에 나올 우리 최삼경 소설가의 붓 한 자루의 생, 그리고 또 역시 4월에 나올 우리 유기택 시인의 환한 저녁, 이 세 권을 가지고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저녁이요? 환한 저녁. 앵그리. 그것도 괜찮겠는데? 발음이 근그러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환한 저녁 밑에다 쓰는 거야. 그리고 뒤에다 저 그림자처럼 왜 신문처럼 환한 저녁. 환한 저녁인데 디자인 어때 이거? 슬쩍 이렇게 흘리듯이. 그거 괜찮네. 어때?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또 디자인 개념보다는 또 이게 텍스트의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환한 저녁 괜찮고. 예, 괜찮아요. 예. 좋은데. 좋아?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화난 저녁 하면 어떡하지? 아니, 현식이 형이 얘기한다고 계속 그럴 필요 없어.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는데. 저기가 그런 사람인 거 몰라? 아니, 오늘 모신 분들 소개를 내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소개 좀 하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그 김현식 소설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한 거, 요거는 저기 현근 형이 좀 읽어줘. 거기 도망쳐라. 이거 김현식 소설가 소개하는 글입니다. 도망쳐라. 잡히면 죽는다. 김현식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소설가란 얘기다. 그렇다고 그가 여느 소설가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설 같은 소설을 쓰는 소설가인 까닭이다.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나며 눈을 까짓지는 마시라. 아직 내 얘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 더 들어봐라. 그는 하나님처럼, 파랑새처럼, 유토피아처럼 아무 데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는 것과 곳들을 주로 쓴다. 그는 배잔이 달고 삼키잔이 쓴 것들만 골라 쓴다. 웃잔이 슬프고 울잔이 웃긴 것들만 찾아내어 쓴다.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닭갈비 같은 것들만 기어이 발라내어 쓴다. 그러나 소설 같은 소설을 쓴다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 왜 그런 소설을 고집하는지 지레짐작으로 엉덩이가 가벼운 까닭 아니냐고 묻지도 마시라. 그는 다만 엉덩이에 뿔이 나서 똥구멍에 털이 나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 그를 만나시거든 도망쳐라. 잡히면 죽는다는 얘기다. 이게 박수를 칠 만한 얘기였어? 아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평가에 대해서? 털 난 거 봤냐? 못 봤지. 아니 뭐 나야 고맙지 뭐 우리 편집자님. 자, 그 다음에는 그 차례대로 형이 기택이 형 거 읽어주시죠. 존 말코비치 대기 혹은 노바디 유기택론. 기택이는 개와 늑대의 시간에 산다. 그는 너스레와 구스레 사이, 몽리와 몽비 사이, 맷돌과 어초구리 사이, 창과 방패 사이, 칡나무와 등나무 사이, 삭과 고양이 사이, 낭과 태 사이, 유와 류 사이, 임마누엘과 칸트 사이, 는개와 안개 사이, 삭과 망 사이, 밀물과 썰물 사이, 비굴과 굴비 사이, 침과 시치미 사이,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 망원경과 hul경 사이, 돌과 달 사이, 호모와 맹랑 사이, 23쪽과 24쪽 사이, 샘과 밭 사이에 산다. 물론 정황직을 본 물증은 없다. 공개 수배를 해도 그를 찾기란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기다. 그가 세상을 어지럽힐 위조 시집을 여러 번 냈다는 소문만 파다하다. 이게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아니, 물어보죠 뭐. 이게 소문만 파다한 거야? 사실. 아니 그러니까 23쪽과 24쪽 사이 존재하면서 없다. 틈에 산다. 너는 틈이야.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이거를 파악한 게 대단한 거예요. 23쪽과 24쪽 사이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홀수와 짝수가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힌트는 23.5 이상. 굉장한 천사 같아요. 23.5. 있음이 없다. 참 없어서. 그래. 자, 삼경형은 최삼경 소설은 제가 읽을게요. 선전 선동질하시는 가라 내 글을 쓰겠다. 최삼경론. 일찍이 그를 만났을 때 그도 나와 같은 류의 사람이었다. 그의 주요 업무는 전직 도지사들의 대도민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 찌라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잠깐. 네. 현직 도지사들이었어. 이거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틀려. 지금 제가 쓴 시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거 교정. 아, 리즈너블하네. 이게 어떻게 그래, 현직 도지사들이 참 잘났다. 도지사들 잘났지. 그 얘기 아니고 저희 나중에 현식이 형하고 만나게만 하면 이걸로 싸워. 왜 하필 또 옆자리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오늘 사회도 아닌 사회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 그 주요 업무는 현직 도지사들의 대도민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 찌라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나도 그랬다. 타인의 생각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것. 그는 누구보다 포장술에 능했다. 나도 그랬다. 그것은 호구지책이었으므로 더욱 능해야 했다. 그도 나와 같이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천상천하 유아 독전 내 글을 쓰리라 선언했다. 가차없이 호구지책을 벗어버린 그는 편을 들었다. 밤낮 없이 조선의 반고 칠칠이 최북의 일생을 써내려갔다. 그 사이 몇 개의 계절이 지났다. 1200장의 원고지를 채웠다. 붓이 나의 국가였고 붓이 나의 생이었다는 문장을 끝으로 마침내 소설 붓 한 자루의 생이 세상에 나왔다. 우아등선 마침내 그가 껍질을 벗었다. 이런 찬사가 있을 수가 없어. 껍질 깨고 나왔구나 이제. 껍질 깼는데 너무 노화돼 있어. 아무튼 이렇게 이 춘천이 나온 정말 그 세계적인 그 소설가와 시인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한다는 게 이게 영광입니다. 저로서. 근질근질하다. 다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아무튼 이 세 분들의 책이 곧 나온다는 얘기였습니다. 우선 뭐 한 분 한 분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나올 책 소설집이잖아요. 세 꼭지로 이루어졌어요. 세 꼭지로. 하나는 그 예전에 형이 썼던 장편 소설 북에서 와시다의 스피노프라고 할 수 있나요? 스피노프지. 네, 스피노프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두 편은 그게 이제 별정들에 해당되잖아요. 독종이 그 최대한 얘기면 뒤에 이제 별정들은 그 흡혈귀와 좀비 얘기인데 그걸 언제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흡혈귀 경우는 내가 그 작가의 말을 썼지만 흡혈귀나 좀비 역시 장편으로 전부 다 후리가리도 마찬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구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거의 백수에 가깝게 되니까 그걸 뭐 좋게 표현하면 우화등선 껍질을 벗어서 그냥 백수 됐다 그러자고 솔직히 하자고. 그러니까 뭐 글 써서 생활비를 번다는 거는 아주 요원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죠.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팔리는 거를 좀 가볍게 장편으로 언제고 나중에 내더라도 요번에는 맛배기로 한번 반응을 본다 그럴까?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편집장이 워낙 또 형 1년에 하나 내기로 하는 약속을 언제 지키냐고 그래서 강제 노력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아마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거야 이번에 나오는 글들은. 이거 존댓말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후배들이 이렇게 반말하는 게 더 낫잖아요. 컨셉 잡지만. 아 저는 뭐 잘 그런 못하네. 내가 존댓말을 하면 애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맞아. 그냥 평상시대로. 그런 의도로 써서 사실 요즘 팔리는 책들에 좀 시류에 좀 따라가 볼까 하는 일종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뭐 사실 순문학과 장르문학의 경계가 지금 무너진 지가 오래됐는데 순문학은 내 체질에 맞지도 않고 내 스타일대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번에 한번 내보는 거니까 뭐 천주장은 감이 좋다는데 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오민석 교수님이 너무 심오하게 무겁게 다뤄줘가지고 부담이 될 정도야. 실은 나 가볍게 쓰려고 그랬는데 해석을 무섭게 해준 거야. 이게 무겁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걸 잘 짚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 그게 장르적으로 실제로 흡혈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젠가 밝힌 적이 있지만 낭만주의 시대에 이제 드라큘라가 나왔잖아. 네. 소설로 처음 이제. 근데 등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산업혁명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일반 대중들은 그 전에는 귀족이나 왕족이 자기를 착취했지만 이제는 착취하는 놈들이 더 많아진 거야. 자본가, 공장주 뭐 이런. 그래서 급속도로 서양에서 드라큘라 얘기가 민중들한테 그렇죠. 받았다 그러더라고. 좀비 역시 마찬가지. 좀비가 지금 창궐 하게 된 게 내가 얘기하는 이제 좀비 영화나 좀비 소설인데 얼마 안 됐잖아 사실. 그 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와닿은 건 그 새벽에 그 영화 그거 새벽의 조수인가? 아니면 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뭐 그러니까 정말 불과 얼마 안 됐다고. 그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현대인들이 좀비화돼 갈 때야 이제 뭐 이게 기계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고 인간의 이제 서정이랄까 감성이 많이 역할이 줄어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보다 타인의 의지가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이게 급속도로 이제 확산된 시대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근데 사실 다는 좀비가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 우리 의지로 지금 뭐 하는 게 몇 개지 안 되잖아. 술도 뭐 남 먹는 거 따라 먹게 되고 뭐 헤어스타일도 그래야 되고 복장도 그래야 되고. 그렇지. 뭐 말도 요새 또 미투 이런 것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지. 뭐 특히 내가 봤을 땐 여기 있는 작가들 중에서 미투 조심해야 될 건 형이야. 네. 그 작품 속에서 자칫하면 작품으로만 안 따져 요즘은 형 큰일 나. 나는 거기에서 제일 안전해. 내 소설에는 멜로 라인이 일도 없어.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로맨스 쪽으로 뭐 멜로 쪽으로는 접근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거 내가 힘든데 사실은 형 책을 편집하면서 아주 오래전이야. 내가 봤을 때 몇 년 됐어요. 흡혈귀 얘기, 좀비 얘기 나왔을 때 구상은 그때부터 하셨거든. 그래서 네. 나한테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재영아, 너 이런 거 어떠냐, 이런 거 어떠냐 할 때, 난 굉장히 좋았지. 왜냐면 지금 그 이 사회의 어떤 그것들을 꼬집어낼 수 있는 소재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좀비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이 딱 좋겠다 했는데 사실 좀 늦은 거야. 맞아. 이게 한 3년 전에 나왔으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시를 잘 타서 그 시대를 꼬집는 소설이 됐는데 아쉽게도 이제 형이 게으른 탓에 이게 좀 늦어진 게 난 사실 그게 제일 아쉽다고. 이 소설이 3년 전에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반도나 미국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 반도도 좀비가 점령한 남한에 돈을 가지러 들어오는 거잖아. 그리고 아미 오브 데드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 지하에 황금 가지러 가고. 내가 정말 쇼크받았다니까. 이것도 그 훨씬 전에 구상을 했는데 이거 근데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야. 나랑 얘기한 게 한 4년 전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형님 빨리 주세요. 주긴 뭘 줘.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엊그저께 다음 작품 구상하는 것 때문에 유령 봤나? 그냥 그 줄거리만 조금 요새 나오는 영화 유령. 그 개봉했어요? 그럼 예전에 했던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요새. 최신적인가 보네. 그 저기 독립운동하는 했다가 뭐 별로 인기가 없어서 내렸. 일본 통감 암살하려는 얘기야. 그 내가 지금 구상에서 플롯을 거의 잡아놓은 게 통감은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시대의 얘기거든. 사실 정책한 죄송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형이 장르 소설 쓸 때는 그 필명을 또 쓰잖아. 장르이라고. 그래서 그게 재작년에 그 1907 일몰
아니 먼저 네 개의 소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몰이 나왔는데 이거 저기 그 영화 제작사 대표한테 내가 원고를 줬어요. 근데 한 2달 전, 뭔가 3달 전인가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연락이 와서 이제 형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계약을 하겠다.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영화 드라마화 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계획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그 1부, 2부로 완결된 게 아니라 그게 사실 열렸으니까 그러면 드라마로 간다면 그 이후의 이야기 그런 거를 이제 형이 이제 구상하는데 그 시대적 공간과 시간을 이제 만주 쪽으로 보낸 거지. 아 그게 어떻게 냐면 아까 얘기한 107 이제 일부작이라고 쳐. 예. 거기는 무대는 일본과 우리나라 한반도고 타겟은 주인공이 아니라 타겟은 이 스토리의 중심 핵은 일본 황태자야 그 당시에. 근데 나는 이제 한중일 세계를 다 하고 싶어서 이부작에서는 만주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망했으니까 근데 만주국에는 후이가 있었잖아. 그 후이에 얽힌 얘기. 그리고 시대가 뒤로 갈지 그 전에 한일 합방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일본을 가겠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한중일 세 군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당시 사실 일제강점기의 스토리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영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 내년 말까지는 해서 소설은 쓰기로 약속한 건데. 아유, 박제당했는데 아니, 이거 제가 많은가 이거? 제가 보면은 영화가 먼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탄력이 아니 영화는 먼저 돼가지고. 나오지. 지금 얘기하는 요거는 먼저 소설로 돼야지. 아니 107은 어떻게 했냐면 요새는 영화보다 상업적으로 드라마를 드라마? 늘릴 수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 뭐 제작사 이런 데 가면 좋겠네. 영화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요즘은 작가들이 다 러닝 개런티를 요구한대. 근데 드라마는 다 그냥 회당 얼마로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책 우리 업계에서 이제 영화 쪽에서 대본을 책이라 그러잖아. 책이 제작까지 계약하는데 10,000분의 1의 확률이야. 또 계약하고 나서 영화로? 실제로 촬영 들어가는 게 1000분의 1. 그치. 그 촬영이 되고 나서 영화관에 걸리는 건 또 100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거 100만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늘 시작이 반이다. 왜냐하면 우리 편집장이 얘기했지만 저쪽에서 검토를 각색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드라마 작가하고 같이 내려와서 계약을 하고 그랬으니까 만분의 한 5는 되는 거거든요. 박수. 이거는 뭐 거기다 박수 쳐야지. 방송 얘기 좀 박수 쳐 와야 되다가. 근데 지금 그 현식 형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로 채택됐다 해도 영화까지 혹은 드라마까지 되는 데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그 형책 그 뭐야 국에서 하시다도 계약했었지. 사실 계약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그 소설로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영화나 드라마로 봤을 때 아주 그 여러 가지 장치를 보면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대박이다라고 하는 그 이 감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다행히 그다음 107이 좀 돼서 뭐 이것도 뭐 사실 저는 그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기쁘고 고마운데 너무 기대하면 내가 실망이 크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실망이 내가 크니까 네, 형님한테 말씀드린 전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내가 지난번에 내가 사실 너무 실망했거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제작사가 있지 않고 또 야. 그래서 요번에 계약 보면은 저 부탄자루 그거 상경이 거 그것도 줘. 왜냐하면 옛날에 나는 그 5원 나온 영화보다 그래도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제일 진짜 영화적인 인물 드라마틱한 인생은 최국이지. 그렇죠. 맞죠. 칠칠이지. 그리고 또 많이 안 알려주기도 했고 그죠? 맞아. 그 말이 중요해. 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궁금해할 거라고. 그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이제 교정 넣었는데
내가 먼저 물었어요. 여보, 혹시 최북이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랐죠. 정말이야? 네.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최북. 최북이 우리 생각에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알 것 같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법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최북이 화가 나는 것만 알지 최북에 대해서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저기 뭐 눈 찌른 거 아니에요? 딱 그거 외에 몰라. 우리 정 PD가 제일 젊으니까 정 PD 최북이 알아요? 최북이란 화가 알아 몰라 솔직하게. 아니 교과서에서도 있고 역사에서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동규 선생님은 솔직하게. 이제 이름 정도만 압니다. 그래 이게 일반인이에요. 네. 이름 정도만. 그 사람 학교 좋은 데 나왔는데. 아니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내가 사실 최북 소설이 지금 2권이 나와 있는데 비교가 안 돼. 왜냐면 내가 이거 그걸 뭐라고 하지? 스포일 해도 되는 거지? 마음대로. 광고야 지금. 아 이거 광고지. 이 소설의 장점을 내가 3가지를 뽑아요. 하나는 세 가지씩. 이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조선 중기 영종도를 흐르는 역사 그 시대의 정치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하게 최북의 일대기가 아니라 조선 중기의 역사를 이해하게 돼. 그 후에 지금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또 파악을 은근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많이 부려놨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 어떤 한 사람의 외전이라고 썼지만 외전이 아니라 역사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2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알려졌던 최북의 일생이 다 이렇게 보면 뜨문뜨문 돼 있어요. 단편적으로. 네. 근데 이걸 종합해내가지고 거기에 팩션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최북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왜 저런 게 나왔겠구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이 소설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 술을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술을 먹게 된다. 이거 이 책 읽고 술 안 먹으면 그건 그야말로 개야. 거기 술 드시는 중간에 잠깐 그 마이크가요. 그 털 흡수하게 있는 거 거기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게 입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 예. 이거를 그럼 채워. 이걸 채우면 돼. 그거를 조금 동공수도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차죠. 목에. 아니, 저는 여기 저는 가운데다가 수염이 여기다가. 수염이 여기 자꾸 썰려가지고 하니까 야, 너 아까 그 테스트 때 했어야지. 아니, 점점 이렇게 나는 괜찮아. 그럼 지금까지 한 내 모든 얘기가 안 나온 거야? 아니 잘 들어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좀 멀단 얘기겠지. 예. 저는 괜찮죠. 선생님 자꾸 아니 저기 예예. 기적이 형. 이거 좀 괜찮으시죠? 우리가 다 방송 출자되다가 가운데 하니까 이게 자꾸 쓸려 이게. 시험에. 괜찮겠어요? 야야야. 그 정도. 야 수염에 따라 수염에. 이참에 형 연구할까? 아니 수염에 따라. 멋있을 것 같은데? 아파. 저 미소 수염 그때 안 됐어? 집중하세요. 대표가 틀려. 참고로 저희 다라제일 출판사 대표님은 윤미소 대표님 여자분입니다. 대표님 잠깐 인사 말해봐. 우리 작가들하고 이쪽으로 와서 저기. 제가 사랑하는 다라제일 대표님. 우리 대표님. 어때요 이 자리? 까메오야? 깜짝 카페요. 이름도 어여뻐서 미소를 안 해. 형님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그 소설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소설이니까 또 같이 가지 뭐. 네. 사실은 이 최북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창경이 형이 나한테 한 것도 벌써 몇 년 전 얘기야. 그렇죠. 우리 다라실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꼭 몇 년 전부터 막 얘기한 얘기를 한 3, 4년 지나야 이제 나와. 요 얘기 잠깐 해봐요. 이걸 왜 쓰게 된 거지?
글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아는 정도로 치북을 알고 있었는데 청년 때 지나다가 이제 치북 그림을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접하다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이쁜 그림 보면 이뻐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선이 굵은 그림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찾아보다가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찾아보니까 장편 소설 2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읽어보니까 제가 읽기에는 그 눈 찌르고 그 어떤 화사한 산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안 나타나 좀 미지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작가님한테 형님 이거 한번 써봐라. 나 이거 좀 너무 아깝다. 이분이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네가 써봐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써볼까? 그래서 이제 자료 수집을 좀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쓰면서 보니까 그때 그 민중들의 삶이 지금 우리하고 얼마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를테면 그때는 뭐 제도 뭐 법 자체가 다 어떤 중인이나 노비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그냥 그거에 남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시 됐던 그런 구조라면 좌파적 생각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 그 소시민들 그래서 삶 역시 지금 하루하루 전월세 시달리면서 월급 시달리면서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분의 삶을 좀 투영을 해서 한번 그분의 한풀이 그분이 그 갖고 있던 그 마음들을 좀 한번 풀어서 살풀이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기 시작했죠. 지국이 본관이 어디야? 본관? 본관은 그 정확치 않은데 무주라는 얘기인데 고향은 무주인데 어디 출신이야 이거? 그 정확치 않아요. 다 다르던데 나오는 거마다. 자료가 부족해서. 생년은 1712년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태어난 해랑 몰년은 연만 몰라. 있고 몰년도 정확치 않은데 72세에 들어가신 게 이제 거기 서 정설로 돼 있거든요. 그 사실 1712년도 조금씩 다른데 현재로는 그냥 12년이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혈액형의 예비 같아. 요게 최북이. 자기 눈을 실은. 이한철 그 화가가 그려준 화가. 그 요번에 책에도 보여주세요. 책에도 요번에 요게 들어가요. 면지에 들어가고 그 본문마다 그 거기에 에피소드에 맞는 그림들을 제가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그 그림도 들어간다고. 이건 이 편집자의 노력이야. 고맙습니다. 편집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당연은 아니고 형님. 저 웬만한 편집자. 웬만한 편집자 다 해. 네. 나 이거 방송사 보고 내도 돼? 방송사고 내는 것도 좋아. 나는 사실 상경이 형하고 이제 직업적으로도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제 홍보 마케팅 하고 또 이 형도 사실은 관에서 홍보 마케팅이지 뭐. 그리고 그 장글의 인터뷰나 연설문 대리를 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는 것도 있었고 20년 전 처음 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만난 거잖아. 그렇죠. 나 이걸 써야 되는데 야 내가 알페이샤 쪽은 모르니 네가 좀 써줘라. 그래서 내가 아니 도지사가 쓸 걸 형이 써야 돼. 왜 내가 써야 돼? 그럼 내가 못 써라. 그럼 네가 좀 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난 거잖아. 그때부터 내가 상경이 형 유심히 봤는데 글을 잘 쓰더라고. 이게 글쟁이인데 왜 써볼까 그랬는데 아니나 다르게 글을 썼잖아. 근데 정말 궁금한데 밝힐 수 없으면 안 밝혀도 돼.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 이렇게 쓰라 그랬다가 네가 써보지 했던 소설가를 밝힐 수 있어 없어? 나중에 밝힐 거야? 아니면 지금 밝힐 거야? 뭐 크게 그 하창수 소설가님. 장수형이. 하창수 씹어도 돼. 왜냐면 우리 다른 작가 아니야. 아니 다른 작가입니다, 형님. 예뻐요. 될 거야? 다른 작가야. 우리가
짬밥. 창수형 미안. 우리가 선민이야 선민. 저는 그 형이 그 조선조 때 그때 관련한 소설도 몇 권 쓰셨고 잠깐 소설. 예. 그 형이 또 허무총 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이 다예요 또 그러니까. 예. 근데 창수형도 그 눈썰미가 있는 거야. 네. 형이 그 글재주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본 거지. 정수는 나혜석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나혜석, 구본웅이라고. 예. 근데 이 조선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 창수형한테 쓰게 하면 조금 더 좀 뭐랄까 현학적? 깊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현학적으로 가야 대신 재미를 포기할 거야. 요번에 저 상경이 거는 재미는 있어? 재밌어요. 내가 보장합니다. 뭐요 정도 나오고 기생도 좀 나와? 조금 나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못하는 내가 이 얘기도 할게. 처음에 나한테 그 초고를 줬을 때 내가 형한테 부탁했다고 형. 여자 얘기가 좀 더 심하게 들어가야지. 아니 무슨 뭐 최고의 일생에 여자가 빠지면 누가 읽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슬슬 좀 들어가고. 그 세부 묘사 좀 아주 세부적으로 잘. 그리고 이 세부 묘사를 너무 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아 형 요렇게 하는 게 아니야. 좀 있잖아. 음향이 좋아가 이거야지. 최국이 춘하는 안 그렸나? 아직 못 봤습니다. 단어는 그렸거든. 네, 단어는 아니 그 팩션이니까 좀 늦지 그래. 그렇지 좀 그래도 근데 저기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 아니 그치만 스폰서 저쪽 북해 갔을 때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술상 차려놔야 그랬잖아. 그래서 그건 있는데 술만 좋아했지 기실도 원래는 별로 좀. 그게 음주 가무 뭐 이렇게 뭐 거기에 또 가짜가 들어가면 또 아니 근데 이 최북의 그 성경상 그 음란한 쪽은 아니야. 아 그래? 지금 음란하고 좀 틀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란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거야 또 여기서. 그 성정이 좀 그 굉장히 아 그쪽은 아니구나. 지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 많이 드시고 뭐 개판을 치지만 소 이제 좀 속된 말로 하지만 그래도 그 선은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색 중에 주만 그렇죠. 주로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술은 나의 역사적 상형이다. 뭐. 어쨌든 한국의 집중. 작가로서의 어떤 뭐랄까 그 자존심이랄까 그거만큼은 굉장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분명하지. 글도 좀 결기도 썼나? 네? 글도 좀 썼나? 글도 써서 시도 직접 이제 쓴 시도 2-3개 정도 전해집니다. 아니 이거 물에 뛰어들을 때 네. 한 얘기가 있잖아. 그렇죠. 나는 왜 못하냐고. 네. 그걸로 봐서는 글을 좀 썼을 것 같아. 천하에만 천하 명지 왔으니 천하 명인이 죽겠다. 아니 그럼 내가 들은 버전은 그거에 달 따로 물에 뛰어든 이태백이었나? 네. 이태백이 하는데 왜 내가 못해라는 대사를 날렸다고 내가 어디 본 적이 있어. 아그 내가 왜 최고요. 이태백보다 못하냐. 난 읽었으니까 내가 기억을 하지. 아니 맞아요. 그게 보면 그런 자료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최북이 했던 얘기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형하고 비슷해. A병이라니까. 아니 A형을 떠나서 A병이야. 그 자기 자존감, 자기 작품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만큼은 타의 주장을 부렸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왜 쓰려고 그랬던데 정말로 이 메시지는 뭐야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나 이것만큼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 있어요? 아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삶이라는 게 뭐 정답이 없는 거지만 네. 지금 우리의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이제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우리 형들도 그랬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 삶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그것이 이제 가족을 벗어나면 더 없는 거죠. 옆집 아저씨라든지 옆마을 아저씨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한 생이 도대체 이 역사에 이 광활한 이 세계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그랬듯이 최북 또한 그렇게 나름 예술가로 살아갔는데 또 그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을 좀 살풀이를 한번 해줘서 늦게나마
좀 한번 한을 좀 풀어주고 그 한 풀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들한테 또 좀 잔치가 되게 좀 즐겁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그럼 책 많이 팔려서 인쇄 들어오거나 뭐 영화 되면 그 돈의 일부로 어떻게 선양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선양 사업도 선양 사업이고 또 순조한 아, 그건 내가 얘기 줄게. 뭐냐면 형, 그뭐 만부, 2만부 갖고는 그냥 안 돼. 지금 형이 말씀하신 게 뭔가 되려면 10만부부터는 거기서 형이 정말 뭐 할 수 있는 거야. 10만 부 팔리는 것보다 영화가 최고야. 또 목돈으로 그렇죠. 받아서. 제가 보기엔 영화 쪽이 그럼 자손이 없다는 얘기네. 예, 좋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로 너무 좋은 소재라서 그 다음 주에 만날 때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좋아. 아, 우리 집사람들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 와, 이거는 정말 그 영화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진짜 한국적 초한국적인 소재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이상하게 뭐 환타지 따라하고 이런 거보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영화사에 꼭 그러려면 신호를 양이 많잖아. 어? 요약을 작가 분이 좀 요새 시간 많잖아, 백수. 다음 주에 아니. 목요일이니까. 20매 분량으로 해놓은 건 있어요. 아 그래? 아, 그거 좀. 아니 그거하고 이거를 동시에 줘야 돼, 같이 줘야 돼. 그러면 사실은 그거 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이거 읽어본다고. 그러면 더 좋은 생각이 있어? 그날 계약서 드라마 사인하고 저녁 먹고 간다 그랬거든. 목요일이야. 저녁에 같이 만나자고. 왜냐면 걔들도 올라가야 돼. 각색가도 같이 와. 그래. 저야 뭐 영광이죠. 그럼 목요일날 그게 낫다. 5시에 출판사로 와. 예, 알겠습니다. 아예 같이 보자. 예. 그렇지 뭐. 아유, 고맙습니다. 잘 두루두루 잘 됐으면 좋겠네요. 미리 박수 치고. 아니 이제 기태기 형 얘기도 해야지 이제. 아니 뭐 할 얘기가 뭐 있을까? 아니 할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참 기택 형님부터는 이제 시집 디자인이 달라져서 나와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형이 지금 내가 먼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부다 형하고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다락이 시선을 지금 그 처음에 디자인한 거는 이제 외주 준 거야, 외주. 그래서 그걸 10건까지 끌고 가다가 박상순 형한테 요즘 다락이 시선 디자인을 좀 해달라 해서 맡긴 게 지금의 다락이 시선이야.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북 디자이너가 그 박상순 형이니까. 근데 그 형은 항상 이 디자인을 한 듯 안 한 듯한 걸 원하는데 어쨌든 그 형이 하는 거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사실 내가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언젠간 이걸 꼭 바꾸고 싶은 거야. 그거를 또 우리 전부단 형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100권까지는 이걸로 끌고 가고 101권부터 바꾸자 이랬는데 이러려면 이게 너무 세월이 걸려. 이거 1년에 12권 나오는데 그럼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 바꾸자 했는데 이권신이라고 우리 3월 달에 나와요. 요 시집 후부터 바꾸고 싶은 거야. 난 막 좀 올해부터 이제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한 거야. 저기 기태기 형 거부터 바꿉시다 우리. 그래서 형 시집부터 완전히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게 기대하셔도 돼요. 전부 다 형님의 기대가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디자인으로 다라시 시선이 완전히 이제 다른 그 아이덴티티로 나갈 거야. 그러면 이제 전부 다의 그 디자인. 전부 다 아니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있어. 기택 형도 되게 좋아하는 형이고. 아이 고맙습니다. 형이 또 이렇게. 약간 사심이 들어갔더라. 네, 원래 이건 씨부터 한다는 걸 내가 그지만 기택 형부터 하자고 내가 그랬거든. 아니래. 무조건 기태기 형 같은데. 이건 사심이야. 막걸리 한잔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이번 시즌 얘기 잠깐만 하지 뭐. 네.
독자들이 알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태경이 늦깎이 시인이거든.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무지막지하게 시를 쓰잖아 형이. 씨를 먹고 씨를 싸는. 아니 근데 내가 항상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시인이야라고 물었을 때 내가 이 순간에 시를 쓰고 있으면 나는 시인이고 내가 시를 지금 벗어나 있다면 그건 시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나 뭐 끌어들이면 저 형은 시인도 아니야. 나 지금 시 안 쓰고 있어. 내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다가 또 열심히 작업을 해서 시집을 내가 내면 그때 잠깐 나는 이제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매일 시를 쓰는 하루에도 시를 안 쓰면 혓바닥에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혓바늘이 돋는다는 그런 시인 중에 한 명이야. 그 전윤호가 그랬지. 우리 유기택 시인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매일매일 수도하듯이 시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시집이 나올 수 있는 분량을 쓰는 거야. 그 와중에 이제 이번에 또 그 신작 시집을 이제 다라시에서 내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고맙습니다. 편집장님. 이번 시집 중에서 제가 요건 꼭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형이 나한테 원고를 보내놨는데 내가 그냥 흔쾌히 형 냅시다 한 시가 이거야. 이 동백이라는 시. 읽어봐. 근데 이거를 읽고 내가 이 시집을 안 읽으면 나는 개새끼야. 너 혹시 노래 18번이 모란동백이라서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읽어봐. 제가 이제 낭송하겠습니다. 동백이라는 시 유기택. 동백은 붉은 글씨로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시를 사랑한 난봉이 검은 글씨로 동백을 써서 보냈다. 그랬으면 붉은 글씨로 쓰지. 동백은 대체 어느 세월에나 붙나. 단박에 쟤는 어두운 줄 모르고 나는 왜 이러나. 이런 청맹관이 같으니 색깔이 시나 글씨가 시나 동백이 시나 시가 어디 있다고. 애꿎은 나우를 다 거치나. 붉은색도 검은 글씨도 동백꽃말도 애타기는 매한가지 처음부터 들었다 싶으면 사라지고 없는 게 시가 아니던가. 가로놓은 그거 어떻게 읽을래? 재영 시인이 이거예요. 재영 시인이 변죽을 이던 동전의 연면. 사간의 토스에서 묵살 짖지 않는 검은 개들이 사방에서 춤을 추며 침묵하던 사륙의 바다. 동백의 제사가 파시처럼 열렸다 갇히는 섬을. 발굴되고도 푸른 하늘을 멀뚱히 바라볼 줄밖에 모르는 출토된 산정 눈구멍에서 해골서 쏟아져 오름을 타고 흩어지는 붉은 바람 소리를. 그땐 다 그랬어. 그 섬 어딘가에 동백다방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륙이란 말은 오래되면 통증이란 통증은 죄다 날아가 버리고 검은 의만 남지 편해. 이게 사삼이잖아. 근데 여기 이제 내 이름을 넣었어. 에이씨. 이건 무조건 내가 내야지. 진짜. 야, 저 편집이 잘못됐는데 20쪽이 아니라 23쪽에 넣어야 22쪽의 옆면을 이렇게 보지. 이거는 지금 저기 아니 실제가 아니잖아. 같은 꼭 제가 세 편에 3쪽과 4쪽 사이에. 쪽에 넣어야 돼. 야, 이거 뭐야? 남봉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난 왜 안 들어갔어? 너 삐졌어. 그 부분에 대해서 형님이 너 다음 편 소설에는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이거 악역으로 나와. 이걸 소설에 그렇죠. 이거 서로 다음 소설은 악역으로 나와. 전전자 배신자로 나와. 알겠습니다. 소설가는 이게 이제 사심이 이렇게 발표돼요. 물론 이제 이건 농담이고 그 첫 편을 읽자마자 이거 나는 야 절창이다 그랬어. 이 시 첫 시를 한번 우리 그 전두다 형이 이 신앙송의 최고잖아. 이 부라는 시는 나는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시보다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시야.
부 누군가 잊혔다. 누군가 분명 잊혔다. 천천히 읽어야 돼. 천천히. 누군가 부엉이 우는 밤 부 이 시 갖고 나 무조건 결정한 거야. 이거 딱 보자마자, 야, 이게 6기턴이 이제 거의 귀신이 다 됐네. 나 이제 이러면서. 너희 흑역사 있지 않아? 혹시? 있지. 잘랐잖아. 얘들 흑역사 있잖아. 우리 대표는 어디 가서? 제주도 우리 대표는 있어야 돼. 제주도 갔어. 내가 자른 거 아니야. 대표. 아니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쓰게 됐다니까. 아니 진짜 성경이 알아? 흑역사? 대충 원고 가져온 거 얘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출판사에서 냈잖아. 아이, 근데 다른 출판사가 아니라 거기 되게 좋은 출판사예요. 아니 다른. 내가 나쁜이라고 안 그랬어. 네. 이번 시집은 한번 간략하게 어떤 시집이야? 이게 그 내가 계속 내는 시집들이 일종의 그 편년적인 그런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그게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셨듯이 늘 하다 보니까 그 따로 부를 나누는 것보다는 거의 보면 편편히 시집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다가 이번 시집은 그러니까 2021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2022년 그 여름 중반까지 써 모은 것들이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구시집이 이미 원고가 이제 탈고돼 있고 이제 10시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근데 보면 어떤 생각의 흐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거 지금까지 쭉 온 게 보면은 그냥 그 간절함 뭐 이렇게 굶주림 뭔가 늘 고픈 거야. 늘 고파서 이제 쓰는데 내 시집을 낼 때마다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러는 게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마치고 나면 또 어디로 가게 시가 또 나를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 보자 이제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됐고 이 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여정이고 그냥 그거에 대한 게 늘 충돌하고 늘 화해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인데 그걸 뭉치고 둘러치고 하면서 이리저리 이제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의 단상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가 시가 되진 않고 어떤 것들은 몇 개가 뭉쳐져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 시기적으로 며칠이라도 한 시기에 속한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읽히기에는 뭐 시가 좀 어떻게 중구나 왔다 갔다 해. 뭐 전체로 꿰뚫는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긴 내 생이 있는 거예요. 전체로 꿰뚫는 거는 내 시간. 그래서 나는 시를 내 시집을 그렇게 생각해. 살면서 끝없이 실패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실패를 거기서 말면 그냥 실패로 끝나지만 사는 날까지는 이 실패를 계속 끝없이 거듭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형님 말씀. 시 두 개 들었잖아. 편집자. 근데 이제 화난 저녁이란 제목은 기태기가 그래서 그 표제시를 듣고 싶어. 화난 저녁이야. 그러면 내기보다 직접 읽으시면 되겠네. 표제시를 듣고 싶어.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화음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읽히잖아요. 뭐 밝다, 다 알겠다, 다 안다. 그다음 비었다. 뭐 이런 중의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뭔가 조금 형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혼날 일이긴 한데 조금 살다 보니까 조금 산다는 거 그런 걸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형이 5년이고 형이 5년 했잖아. 표제시를 어떻게 본인이 한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시를 몇 년도 했었지?
첫 시집은 2012년에 첫 시집은 나왔는데 쓰기 시작한 거는 등단이라고 처음에 건 2005년에 했고 2000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되지. 2000년도에 시작을 내가 했고 92년에 등단했어.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할 말은 없는데 누가 군대냐? 언제부터 글 쓰셨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언제부터 글 쓰셨어요?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많이 물어. 근데 사실 나는 그만할 때부터 쓰고 싶었거든. 아니, 그리고 썼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 선배님 맞아.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하는 얘기가요. 그런 얘기는 전현우가 잘해. 그러니까 유령 삐져. 유령 미안. 어제 통화했어. 여기 오라 그랬더니 예. 꼭 가야 될 상가가 전설에 있어서 예. 내려간다고. 자, 읽어보세요. 사장님, 저 죄송한데 돋보기 좀 잠깐만. 맞아. 아니 자기 표시를 못 외워? 못 외워요. 외울 수 있는. 이게 조금 좀 길고 서정주 선생은 자기 시를 항상 낭송했어요. 그래, 나 들었어. 낭송했지만 그거를 이제 그 시집이 묶이기 전까지는 끝없이 봐요. 탈구하느라고. 근데 일단 딱 놓고 나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들여다봐요. 버린다. 예. 꿈보다 해몽이니까. 괜히 그래. 알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환한 저녁.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러 떠났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김희종역에서 남춘천역까지 한 역 지나 모두 내릴 것이었다. 그 다음 역인 춘천역은 종착역이므로 그냥 남겨두기로 했다. 어두워진 저녁이었다. 유정국 밥집 유리창에 남겨두고 떠난 불빛은 아직 그대로다. 덜컥 화냈다. 나는 남았다. 화나다는 말이 왜 희망적이지 않은가에 대하여 골똘해졌다. 기차가 떠났을 시간이었다. 한꺼번에 몰려 떠난 사람들과 남았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떠올리다 몰려 떠난 사람들 중 누군가도 다시 떠날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떠나는 창문마다 불빛이 새는 저녁, 길 따라 질비하게 늘어선 두멍 같은 빛의 무덤을 따라가다 도심 불빛 쪽으로 스며들고 말 먼저 떠난 사람들을 생각했다. 빛에서 빛으로 옮겨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비었다는 말과 화나다는 말이 왜 같은 말로 쓰이게 되었는지 더는 그런 것을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화내서 걸어나가는 종착역에 닿으면 누구나 저절로 알게 될 일이지만 다만 화난 곳들이 조용한 나무처럼 서서 손을 흔드는 저녁이었다. 이게 내 후배긴 하지만 나보다 잘 읽어. 극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더 있어? 아니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아니, 이게 소설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지 한번 않을까요? 돌아와서 이제 잠깐 하고 이제 흉내기 더 듣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모두 발언 끝났지만 할 거야. 근데 아까 형이 그 얘기 했잖아요. 사실은 저도 한 40년 시를 쓰면서 시가 도대체 뭐길래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오타반가라는 시에다가 그 시클턴이라는 그 모험가 있잖아. 탐험가 얘기를 인용을 해가지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누구든지 이건 당연히 실패하는 거 아는데 끊임없이 그 실패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그게 그 비단 시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시인들이 그 미련한 짓을 하는 거고 또 소설가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자기 완성이 어떻겠어요. 결국 끝까지 실패한 걸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얼마만큼 더 절실하게 실패했느냐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소설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완성된 거 어떻겠어요. 그렇지. 그럼 실패할 수 없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학적 성취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문학적 성취라는 게 보면 끝없이 실패하면서
그래도 다시 또 가보는 거. 뭐 마침 사실 다시 소설로 나한테 넘어오는데 이제 가야 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도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해밍웨이의 간결체 소설이 그래 된다고 봐. 나는 이제 어떤 소설을 싫어하냐면 예를 들어 하늘이 맑았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 맑음, 오늘 청명.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하늘은 푸른 호수 같고 누군가 목화 송이를 찢어놓은 것처럼 흰 구름이 군대에 떠간다. 이게 그 사람 소설 쓰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번 소설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 세 편이 지금 합해서 뭐 183페이지 나오고. 그건 이제 해석까지 그런데 그 내용 똑같이 가지고 360페이지, 720페이지까지 올릴 자신 있어 나. 예를 들어서 모가송이 막 집어넣으면 목화송이 집어넣고 저 사람 지금 까만 양복, 까만 구두 신고 저기서 오고 있어 누가. 이 한 문장으로 10페이지까지 갈 수 있어. 칠흑 같은 양복에 뭐 먼지 하나라도 떨어지면 뭐 거슬릴 것 같은 뭐 구두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면 흑색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는 소설에 내가 지향하는 문장은 그거야. 근데 이제 시인의 경우는 그게 좀 틀리다는 걸 왜 지금도 느꼈냐면 내가 얘한테 시에 대해서 뭐라고 사실 나는 시인이 시를 쓰는 사람도 시인이지만 시를 읽는 사람도 시인이라고 생각해. 이건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 내가 옛날에 그 인사동에 흐린 세상 평화 만들기 옆에서 뭐 하다가 합석이 됐는데 시인들이래. 그래 뭐 내가 뭐 한마디 했더니 시집 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 시인간에 저 시 읽는데요? 이게 약간 빠진 얘기지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재영이가 그 시 읽었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거야. 이제 뭐에 걸리냐면 즐비하게 늘어선 그 소설가의 내 입장은 내가 소설을 쓰면 더 짧아. 즐비한 아니면 늘어선 그리고 나도 이 전인호가 이제 전인호에게 안 할 수가 없어. 시를 많이 올리잖아. 윤영 미안해. 윤호야 미안해. 근질근질한 거야. 근데 얘한테 하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그게 시인의 어법이다. 그게 강조다. 그래서 형님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잠깐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은 그 저도 문장은 가급적 잘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간결하게 쓰는 게 최상인데 그 전체 시가 흐르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이 리듬, 그러니까 읽었을 때 그 리듬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탁 부러져 버리면 전체적으로 이게 혼란스러워져요. 지금은 내가 대충 이해를 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맞추는. 얘하고 나하고 만나면 얘 맨날 소설가 나부랭이라고 난 시인 나부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섰어. 아 시인 분이라 그래. 저거야. 어우 시인 분. 아니 나 이제 형님이 얘기하는 거에 어떤 핵심을 이해를 하는 거고. 저도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사실은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형도 충분히 이해할 텐데 굳이 설명 안 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소설도 시도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시해. 뭘 중요시하냐면 A는 B다로 가면 안 돼요. 설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A는 B다가 아니라 A만 난 설명을 했는데 B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그 문장인데 A는 B다로만 계속 가도 안 되는 거고, 근데 형님 얘기처럼 가면 A는 B다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살이거든요. 건조하다 이거지. 네. 그런데 어떨 때는 A는 B다가 필요 없는 거야. A만 딱 던져놓고 많은 거. 근데 그 A가 구구절절해져야 되는 게 왜냐면 묘사거든. 그 묘사를 통해서 똑같은 날씨에도 지금의 그 내 기분, 그 작중 화자의 기분과 등장인물들의 기분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를 각자 표현해 보자고. 저기 디자이너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저 PD님들의 입장, 감독님의 입장, 시인의 입장. 깜짝 소리 나는데. 어? 동서 찾아주세요. 들어오세요. 오늘 날씨를 오케이. 오늘 날씨를 딱 이걸 가지고 한번 이걸 한다. 해봐. 오늘 집을 떠나기 전에 옷을 10번이나 갈아입었다. 습하기도 하고 결국은 방수가 되는 옷인지 찾아서 입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비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 안 하지. 지금 내가 말로 하자는 게 아니라 글을 썼을. 아 글을 썼을 때요. 오늘 날씨 글을 써보자고. 근데 그걸 아니 상황에서 다른데 이런 거지. 아니, 내가 한다면 이렇게 써요 형님. 그 비가 오는 걸 그냥 비가 온다고 하지 않지. 누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날이다. 저 비가 어느 날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왜 오늘 그날의 비가 떠오를까? 이렇게 갈 거야. 아까 비는 나오잖아 근데. 나오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얘 문장 완성했어 이제. 나 같으면 그렇게 쓸 거야. 오후 2시 봄봄은 막걸리 카페다. 젖었다. 이렇게. 또 이제 상경이도 한번.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제 비라는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 날씨를 표현을 젖 같다? 하자면 뭐 허름한 술집이 떠올려졌다. 다 술로 다 나오는구나. 안주를 뭘로 할까? 비슷해. 나도. 사는 게 쉬니까. 나도 이제 대부분의 독자들이 요즘은 그 독자가 그 독자야. 생판 책을 멀리하던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 일요일 나 술 먹기 좋은 날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 이게 나는 지금 보면 이게 딱 형이 웹소설이거든. 지금 웹소설 진행이 소설적이에요. 진짜야? 웹소설은 어디까지 가냐면 나 한 번도 못 봤어. 요새 주류야, 주류. 웹소설은 못 사는 사람이야. 요새 주류다 맞아. 그림을 그리. 근데 오늘은 비주류가 오늘 며칠이지? 오늘 며칠이지? 12일. 4월 12일 몇 시 비가 내리고 있으면 끝이에요. 나는 약속 장소 어디? 거기로 가고 있어. 나술 먹기 좋은 날로 그냥 갈 근데 거야. 뭐 거기 약간 좀 형이 조금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전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자 표현 방식이 틀리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보는 그 내가 형을 느낀 게 뭐냐면 형이 시나리오를 먼저 썼더라고. 문제는 거기에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형의 소설은 항상 시나리오와 소설의 어떤 중간쯤에 있는 지점에서 이 글이 이어지는데 난 이게 형의 문체고 형의 장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부분을 갖고 오늘 설명을 하고 싶어. 내가 곧 중학교 때 내가 이제 국민학교지 글짓기 반장이고 뭐 중학교 때는 국내 반장. 그때 우리 때는 그 단편 소설이라고 안 그러고 꽁트라고도 안 그러고 산문이라 그랬어. 산문. 그게 뭐 수필이 됐건 소설이 됐건. 그 전상 선생님이 내가 쓴 거를 보고 야 너는 희곡이나 시나리오 얘기는 안 했어. 희곡 써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마을 묘사를 할 때 초가 지붕 사이에 기와 지붕 하나. 완전한 시나리오. 꿈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내 소설의 단점이 특히 북에서 와시다의 단점이 일단 독자에게 친절하지가 않아. 치명적인 게 그 시나리오로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인물이 내 머릿속에는 들어있는 거야. 그 인물 묘사가 별로 안 되는 거. 거의 없어 거의. 그러니까 뭐 대사를 통해서 만드는 공간 묘사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소설 내가 읽는 소설 대부분 뭐 그 사람이 뭘 입었고 얼굴은 뭐 족제비 그러니까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그게 없어 나는. 그 얘기를 갖고 하고 싶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좀 독자에게 친절하려고 이번 나오는 소설집에는 제법 썼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많이 부족해. 근데 제가 이번 소설을 이렇게 이제 디자인 편집을 하면서 읽어봤는데 저는 후리가리가 굉장히
그 캐릭터 묘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그랬어? 그래서 그게 반성해.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캐릭터가 좋았는데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너무 빨리 쓰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저는 그 좋은 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그냥 줄거리를 그냥 탁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참 사실은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 소설에서. 근데 캐릭터 묘사에 내가 굉장히 불친절해. 그건 앞으로 내가 한번 꼭 시정하겠습니다, 편집장님.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독자들은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상상을 해야 좋아하는 되니까. 캐릭터, 내가 비호하는 캐릭터가 딱 그러니까 막 돼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는 누군가를 여기서 끊임없이 미워해야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그럼 나는 이제 몰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현식이 형의 특징이 뭐냐면 스토리야. 물론 스토리에 몰입되는 것도 있어.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스릴러물, 그 장르물들이지. 근데 장르물도 사실은 캐릭터에 몰입이 돼야 돼. 장르물이 오히려 장르물 심지어 담배 브랜드하고 나이트 브랜드까지 묘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 맞아요. 지퍼를 끌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옷 설명도 많이 하고 그죠. 옷 색깔을 형은 너무 드라이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 스토리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알아서 이거 극적인 한 거. 이런 것만 느끼라 이거야. 그러니까 캐릭터에 몰입하기가 좀 어려워. 그런 건데. 그거는 내가 근데 이번에 후리가니는 되게 몰입됐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 제가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완전히 싱크가 돼가지고 1시간 넘었지. 1시간이 넘었지. 그래 됐지? 이제 마무리로 하지 뭐. 이제 그 마무리 한 마디씩 하는 걸로 이거 정규 방송 끝내야 돼요. 좀 정규 방송이야, 동규 방송이야? 동규 방송으로. 동규 방송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동규 방송. 춘천 동규 방송. 문화예술 TV잖아. 그 프로그램 이름을 넣어야지. 동규 방송. 아니 그건 원래 따로 있어요. 덤비는 거야?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결정하는 거지. 춘천 문화예술 TV에 우리가 다라실이 서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겹방살이 하는 거긴 하지만 춘천 문화 TV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아무튼 마지막은 현식이 형 말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마지막 발언을 한 마디씩 제가 들을 건데 우리 디자이너 또 영화 배우 최고의 영화 배우인 김부다 형. 최고의 무슨 그것까지는 아니고. 아니 이 중에서 최고야. 근데 저는 맞아요. 그 영화를 요새는 이제 좀 배우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재미를 느끼는 그런 이제. 너무 길게 하지 말자. 그런데 이번에 김영식 소설가님의 그 소설을 보면서 이게 영화 됐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읽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갈래가 되게 많이 나오는 진짜 무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형은 전체적인 거지만 본인의 시집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난해 그 어떤 기자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좀 더 계속 가도 되겠구나.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패 과정인데 그걸 끝없이 반복하게 되더라 그랬는데 그 기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시집을 볼 때마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변화를 하면서 자꾸 진화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시집도 그렇고 지금 이제 탈고를 끝낸 시집도 그렇고 계속 어디로 가는. 그러니까 늘 진부하 그만 하지는 않네. 그런 어떤 극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좀 계속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생애 첫 소설을 이제 내게 되는. 이거 아다라시야 얘? 아다라. 드디어 이제 이뽕을 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본다 이뽕 작가.
그래서 처음 쓴 장편 소설인데 이제 저 스스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뭐 어떤 반응이 올지 좀 궁금한데 다만 저는 뭐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면 뭐 자유롭진 못하지만 열심히는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좀 읽는 사람들이 좀 서로 이렇게 좀 웃음도 좀 짓고 뭐 눈물도 나고 또 힘도 얻고 이랬으면 뭐 더 바랄 나이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또 반응들이 있으면 제가 또 다음 소설 쓰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식 소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람되고 거창한 얘기지만은 임근택 감독이 장군의 아들 같은 내 기준으로 허접한 영화를 찍을 때는 서편제를 찍기 위해서 했었고 또 외국 영화 감독도 그런 예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 글에도 팔리는 글 써서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팔리는 걸 써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남기고 싶은 작품을 쓰고 싶다는 욕심은 늘 갖고 있어요. 뭐 나이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늘 문청이잖아. 우리들 마음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문청이지 뭐 문은 오라는 말은 없잖아. 그렇지? 문장이란 말도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이 문청의 마음을 간직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래갖고 우리 저 열심히 노력하는 재영이 위해서 좀 팔리는 것도 좀 쓰고 괜히 땅짜리 치는 글만 쓰지 말고 그런 사랑받는 팔리는 글을 좀 그게 내 각오야.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무사히 방송을 잘 마친 것 같아요. 그 3월달에 나올 우리 김현식 소설가의 독점과 별정들, 그리고 4월달에 나올 붓한자로 회생, 그리고 환한저녁, 제가 이런 좋은 소설과 시집을 다라이에서 계속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분이 저희 다라시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세 분의 문학 세계가 더 깊어지고 많은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설과 시를 계속 써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선생님, 정 PD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 멋졌습니다. 자, 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라, 먹자. 아이고. 게임 오버. 수고했어요. 아유,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 자, 마이크 받나? 애쓰셨습니다. 아이고, 김감독 수고했고, 성필이 수고했어. 아, 이제 조금씩 돼갈 것 같아. 그지? 서울에, 영어로는 걸. 아이고, 어떻게 해서 그래도 두꺼비 찍었어. 다음에는 저 최승호